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수년 동안 협상하고 내용을 다듬어도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았던 주제였으며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함께할 실행 방안을 합의하는 일인데 이처럼 쉽게 의견이 모아지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모두 양보했습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하고 있거나 이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모두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과정을 보면 일본의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과 세계 정상들 중에서 스가요시 전 총리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정상회담 전에 2+2 장관회담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군사적 적대 정책을 일본은 반강제로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외교에서 힘으로 한번 눌린 결과 중국과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바이든이 이랑을 만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일본으로선 굴욕적인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일본이 더 깊이 알아서 들어온다. 미국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한쪽 발이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요구의 물밑에서 일본이 그렇게 깊이까지는 어렵다며 고사했지만 미국의 반강제적인 압박에 눌려 일본이 참여해야 했던 대중국 적대적 군사조치에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개적으로 대답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약속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다룬 이전의 영상에서 바이든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는 말을 윤석열에게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 말고 이면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처지나 국익을 내세우지 못하고 내세울 의지도 없었으며 동맹만을 강조하고 북한과 강대강만 외치다가 대화를 통한 평화 방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스스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이든을 만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미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조금만 마찰이 보여도 강대강 한미동맹만을 외친 윤석열에겐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쪽 방향과 길만 바라보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상황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처지를 미잃은 기회라 여겼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미국에 주장할 명분이나 내세울 수 있는 패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저항이나 거부, 우려를 보이거나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몸값이나 가치를 높이는 모습도 아닌 미일이 행여 인상이라도 쓸까 염려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인 결과가 어떤 내용이고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속보로 떴던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이 함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져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해야만 한다. 그런 합의가 나왔습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방위 훈련조차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사일 경보 훈련이 실시된다니 기가 막힙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일본과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공유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공동의 안보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본과 연합군사훈련에 왜 이리 안달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 공동성명에서는 안전과 군사조치를 언급하면서 두 개의 국가를 구체적으로 등장시키고 그 두 개의 국가를 사실상 한미일이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이 군사적 조치를 함께한다는 두 개의 국가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하단에 뜬 속보를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한미일이 실시한다는 것인데 일본에서 미사일 경보를 잘못 발령해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뉴스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선 국민을 대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훈련이니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국민 대상으로 이러한 훈련이 실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성명 발표가 끝난 뒤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재진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 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한미일 간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까지 이야기가 되었나 의심이 듭니다.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연합훈련은 포괄적,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북한이 뭘 하든 대화가 아닌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겠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과 같지만 그것을 안보의 유일한 수단이라 믿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영내 긴장은 낮아질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물을 놓고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일본과 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일본과 함께 대응할 대상으로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목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군사력 사용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전반에서 미국과 군사행동을 함께한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행동에 들어간 수많은 분쟁 지역에 의무적으로 불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반도 영내를 벗어나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국익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에 원하는 것이 모두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성명 발표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와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어느 곳이든 한미일 또는 한미 또는 한일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협력을 심화한다는 것이죠. 한미일이 연합훈련과 군사행동을 함께하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닙니다. 동해나 서해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연합훈련을 내세워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 정책을 우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이 군사조치를 할 때 군사조치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내용이 아주 포괄적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한미일이 연합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잘못되어 바로잡거나 대항해야 한다고 결정을 할 때 한미일이 같은 지분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결정하게 되겠지요. 미국이 결정하기에 앞서 어쩌면 쿼드 회담이나 미일 회담에서 일본과 사전에 조율하고 그 내용을 우리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이 눈에 선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할 것 없이 방위 약속을 재확인하는 말을 만날 때마다 많이 합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당연히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고 부강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이익에서는 자신이 독점하려 하고 입으로는 상대가 이익을 크게 보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의 신뢰를 얻으려는 사람이나 집단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처벌받지 않는 아주 힘이 강한 사기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눌러 앉아서 대한민국의 군권을 소나기에 넣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려 하는 미국이 정작 대한민국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에 언제나 발목을 잡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바로잡으려면 아직도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주변의 주요국과 총부리를 마주대라고 그래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함께 지켜야 할 국가적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동맹조약은 만약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거나 대한민국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전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합의를 미국에 해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긴장과 갈등이 높아져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졌는데 미국에게 얻은 것은 만날 때마다 들었던 지켜주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커지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분쟁 지역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 분쟁 해소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황새가 불러 같이 한자리에 있다 해서 불려온 참새가 황새가 되지 않습니다. 나토에서 일본 총리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과거사는 물론이고 지소미아 정상화, 독도 문제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제 고작 한 달인데 어디까지 가는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